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왔어요. 김여정이 왔고 리성권이 왔어요.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KTX도 탔어요. 그런데 KTX에 탔을 때 표정이 굳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굳어졌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단순한 교통수단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충희 씨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KTX를 탔을 때 뭘 느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북한 철도와 한국 철도를 비교해요. 그 비교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격차를 보여줘요. 북한에 기차가 있어요.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가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40km예요. 할머니가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에요. 조충희 씨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할머니도 걷는다고 했어요. 기차가 워낙 느리니까 달리다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북한 철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면 인프라 자체가 오래됐어요. 일제시대에 깔린 선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전력도 불안정해요. 기관차가 전기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기차도 못 가요. 선로 위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승객들이 내려서 기다려요. 언제 다시 출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평양에서 원산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직선 거리로 200km가 채 안 돼요. 그런데 기차로 10시간 이상 걸려요. 이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 싶겠지만 지금 이야기예요. 근데 KTX로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나 걸려요? 400km 넘는 거리를 2시간 반이에요. 시속 300km예요. 북한 기차 속도의 7배예요. 조충희 씨가 처음 KTX를 탔을 때 뭘 느꼈냐고 물으면 진짜로 이게 기차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북한에서 기차를 탄다는 건 느리고 멈추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경험이에요. 그게 기차라고 알고 살았는데 KTX를 타니까 이게 기차인지 다른 뭔가인지 헷갈렸다고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게 이상했대요. 뭔가를 보려고 해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눈에 안 잡히는 거예요. 북한 기차는 너무 느리니까 창밖 풍경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처 마을, 논밭, 사람들이 다 보여요. KTX는 그게 안 돼요. 그 차이가 처음에 어색했다고 합니다. 이게 교통수단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산업 수준 이야기예요. 철도는 한 나라의 물류와 산업 수준을 반영해요. 제때 화물을 나르고 사람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철도예요. 북한 철도가 40km로 가고 중간에 멈추는 나라랑 300km로 정시에 도착하는 나라랑 산업 경쟁력이 같을 수 없어요. 잠깐, 터널 이야기도 해야 해요. 조충희 씨가 한국 터널을 처음 봤을 때 표현이 재밌어요. 궁전 같다고 했어요. 조명이 환하고 벽이 깔끔하고 도로가 넓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요. 북한 터널이 어떠냐면 평양에서 원산 가는 길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북한에서 대표적인 도로 인프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못 써요. 왜냐하면 물이 얼어요. 터널 안에서 물이 얼어붙어서 차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회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가 터널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날씨에 관계없이 통행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날씨 때문에 못 쓰면 그건 터널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북한 터널이 그래요. 한국 터널이 궁전 같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비교 대상이 물 얼어서 겨울에 못 쓰는 터널이니까요. 도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북한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평양에서 몇 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왕복 2차선이에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왕복 4차선, 6차선이 아니에요. 2차선이에요. 게다가 차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차가 없냐면 차가 없어요. 개인이 차를 갖는 게 북한에서는 극히 드물어요. 간부들이나 갖는 거고 일반 주민들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어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끔 트럭이나 군용 차량이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그 고속도로가 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평양에서 주요 도시들로 가는 경로예요. 원산, 남포, 개성 방향으로 가요. 근데 노선수 자체가 적어요. 서너 개예요. 한국 고속도로 노선이 몇 개냐면 30개가 넘어요. 전국 어디서 어디로든 고속도로로 연결돼요. 북한은 평양 중심으로 몇 개가 있는 구조예요.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 돌아가요. 북한 대표단이 KTX를 탔어요. 그 안에 김여정이 있었어요. KTX 타면서 표정이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표정이 왜 굳어졌는지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평양에서 원산 10시간 걸리는 기차를 타고 자란 사람이 서울에서 2시간 반 만에 부산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그 차이를 체감한 거예요. 그 순간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조충희 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충격받는 게 이런 인프라라고 했어요.
이념 이야기 전에, 사상 이야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도로가 다르고 기차가 다르고 건물이 달라요. 그걸 보는 순간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2018년 평창에서 북한 대표단이 경험한 것들 중에 아이스크림 이야기도 나왔어요.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봤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북한에서도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는 건 종류가 너무 많고 맛이 다르고 포장이 달라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손난로도 충격이었다고 해요. 주머니에 넣으면 따뜻해지는 일회용 손난로. 화학 반응으로 열이 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물건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가 써보고 나서 어떻게 이런 게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물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비재 산업 수준 이야기예요. 일회용 손난로 하나를 만들려면 화학공학이 있어야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유통이 돼야 해요. 그게 편의점에서 몇백 원에 팔리는 거잖아요. 그 인프라가 있는 나라랑 없는 나라의 차이가 손난로 하나에 담겨 있어요. 조충희 씨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탔을 때 이야기도 해요.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거잖아요. 삐소리 나고 잔액이 화면에 뜨고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버스 타면 차장한테 현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요금을 내는 거고요.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으려면 IT 인프라가 있어야 해요.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카드 발급 체계가 있어야 해요. 그게 당연하게 돌아가는 사회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사회는 달라요. 그 차이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있어요. 조충희 씨가 그 사이를 직접 넘어온 사람이에요. 두 세계를 모두 알아요. KTX 표정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 격차를 체감한 건데 그 격차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가 더 중요해요. 1990년대부터 한국이 달려왔어요. 그 사이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그 질문이 지금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조충희 씨가 말한 게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한테 평양 원산 10시간이 느린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른 나라 기차를 안 타봤으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게 기차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만이 생기려면 비교가 있어야 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불만 자체가 생기기 어려워요. 북한 체제가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비교 대상을 알게 되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조충희 씨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한국에 와서 KTX를 타는 순간 그 10시간이 다시 보인 거예요. 그냥 느린 게 아니라 비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격차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세요. 조충희 씨가 처음 한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 이야기를 더 들어봐요. 버스에 탔는데 노선 안내판이 있어요. 다음 정류장이 뭔지, 지금 몇 번 버스인지 화면에 나와요. 안내 방송도 있어요. 정류장 이름을 알려줘요. 창밖을 안 봐도 어디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북한 버스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내려야 할지 알아서 파악해야 해요.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해요. 정류장 안내 자체가 없어요. 버스를 자주 타서 익힌 사람은 알고 처음 타는 사람은 헷갈려요. 교통 안내 시스템 하나에도 격차가 있어요. 그게 IT 인프라가 받쳐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버스 위치 추적, 정류장 데이터, 실시간 안내. 이게 다 연결돼야 작동해요. 그 연결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충희 씨가 북한에서 살 때 이동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주로 걷거나 자전거예요. 기차 타기도 하지만 긴 거리일 때고 짧은 거리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에요. 승용차는 극히 드물어요. 간부나 단고위급이 아니면 차가 없어요. 한국에서 처음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탔을 때 어땠냐고 물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와요.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어요. 북한에서는 기차 기다리다 반나절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기차가 안 오거든요. 1분에 한 대씩 오는 지하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든 인프라 위에 사는 건지 잊게 돼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요. 북한에서 평양 시내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트롤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전선에서 전기를 받아서 달리는 버스예요. 전기가 들어오면 가고 전기가 끊기면 멈춰요. 평양 같은 수도에서도 이게 일어나요. 버스가 전기 없어서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승객들이 내려서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공지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수도 평양 이야기예요. 서울 시내버스는 어때요? GPS로 위치 추적되고 앱에서 몇 분 뒤에 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배차 간격이 안 맞으면 불만이 나와요. 그 수준이 서울이에요.
조충희 씨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느낀 게 뭔지 물어보면 처음에는 선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려웠다고 해요. 마트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고 식당에 가면 메뉴가 너무 많고 버스 노선이 너무 많고 북한에서는 선택지 자체가 적어요. 국가가 정해주는 게 많고 시장에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여기 와서 선택의 과잉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 다양함이 좋아지더래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경기장 시설이에요. 올림픽 경기장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충희 씨 같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건물 수준도 충격이라고 해요. 북한 건물은 외관은 그럴싸하게 짓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 마감이 달라요. 재료가 다르고 시공 수준이 달라요. 한국에서 화장실에 처음 가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탈북자분들이 많아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따뜻하고 설비가 제대로 돼 있어요. 북한 공공 화장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에서도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공 인프라가 어느 수준이냐가 그 사회의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국가가 시민의 기본 생활을 얼마나 챙기는지가 화장실 하나에도 드러나요. 김여정이 KTX에서 표정이 굳어진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요. 그분이 뭘 느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40km 기차와 300km 기차 사이의 격차를 직접 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터널물이 얼어서 겨울에 못 쓰는 나라와 궁전 같은 터널이 사계절 열려 있는 나라 사이의 격차를. 그 격차가 일회성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거예요. 1970년대부터 남북의 경제 격차가 역전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벌어졌어요. 지금 그 격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충희 씨 같은 분들이 직접 몸으로 건너온 거예요. 한국에서 당연하게 쓰는 것들, 교통카드, KTX, GPS 버스 안내, 일회용 손난로,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당연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이 사회가 다르게 보여요. 조충희 씨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한 대답이 있어요. 기차가 제때 와요. 그 말 한마디예요. 기차가 제때 온다는 게 당연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해요. 그렇다면 이 격차가 한반도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봐요.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 봐요.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인프라를 연결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통신, 전력, 이거 연결해야 경제가 하나로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수준 차이가 너무 커요. 한국은 KTX에 SRT까지 있어요. 북한은 시속 40km 기차예요. 이걸 연결하려면 북한 쪽 선로를 전부 다시 깔아야 해요. 터널도 새로 뚫어야 해요. 그 비용이 얼마냐면 추산하기가 어려워요. 독일이 통일했을 때 동독 인프라 현대화에 수십 년과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어요. 동서독 차이보다 남북 차이가 더 클 수 있어요. 독일 통일 이야기를 조충희 씨한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독일은 그래도 동독에 아우토반이 있었어요.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북한은 고속도로는 있는데 차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인프라 격차가 이 정도면 통일 이후 경제 통합이 얼마나 어려울지가 가늠이 돼요.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정치적 결정인 동시에 경제적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로 돌아와서 조충희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북한에서 이동의 자유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다른 도시에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여행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다른 도시로 못 가요. 기차역에서 신분 확인을 해요. 허가 없이 이동하다 걸리면 처벌받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산 가고 싶으면 그냥 KTX 예매하면 돼요. 아무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국가에 신고 안 해도 돼요. 이동의 자유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권리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근데 그게 없는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은 달라요. 조충희 씨가 처음 KTX를 예매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앱에서 날짜 고르고 좌석 고르고 결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처음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이거 해도 되는 거냐는 느낌. 북한에서는 기차 타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앱에서 클릭 몇 번이에요. 그 자유로움이 처음엔 어색했다고요. 그 어색함이 나중에는 익숙해진 다음엔 당연해져요. 당연해지면 있게 돼요. 그 자유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요. 조충희 씨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대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배경이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말. 북한에서는 그 말이 다른 의미예요. 열심히 해도 출신 성분이 막혀요.
아버지가 누구냐, 조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여기서는 그게 덜해요. 완전히 없다고는 못하지만 북한처럼 성분에 의해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조충희 씨는 알아요. 두 체제를 모두 살았으니까요. KTX 속도가 빠른 것보다 내가 원할 때 표 사서 탈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조충희 씨가 한국에서 배운 것 중 제일 큰 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기차가 제때 오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그냥 교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회가 시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충희 씨가 두 나라를 다 살아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서 더 무게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넓게 봐야 해요. 조충희 씨가 경험한 것들이 개인 차원의 놀라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격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남북 경제력이 비슷했어요. 어떤 지표에서는 북한이 앞서기도 했어요. 그때 북한에 광업이 있었고 공업 생산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 5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선택의 차이예요. 한국은 수출 중심 제조업, 반도체, IT에 투자했어요. 북한은 핵무기와 군사 분야에 투자했어요. 그 선택이 50년 동안 복리로 쌓인 거예요. 지금 KTX와 40km 기차의 차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 선택이 쌓인 결과예요. 조충희 씨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달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왕복 4차선 도로가 쭉 뻗어 있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북한에서 차를 타면 길이 울퉁불퉁하고 속도가 안 나요. 포장 상태가 달라요. 여기서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뭔가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느낌이 이동의 자유와 연결되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의 가능성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방에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일자리가 다른 도시에 있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유동성이 경제의 활력이에요. 북한은 그 유동성 자체를 막아놨어요. 이동허가 없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구조가 경제 전체를 굳게 만들어요. 조충희 씨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요. 그 말이 교통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기차가 제때 오는 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동할 자유를 주는 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조충희 씨가 살아보고 나서 그 차이를 몸으로 알아요. 할머니도 걷는다는 기차와 2시간 반에 부산 가는 기차. 그 사이를 직접 건너온 사람이 조충희 씨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다른 거예요. 김여정의 굳어진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해석해야 해요. 그 표정이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 눈앞에서 달려가는 KTX가 50년 격차의 결과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